끝났느냐?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재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대규모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선별화되고 압축된 종목들로의 흐름으로 투자해서 물 먹어도 반도체에서 물 먹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3전 닉스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구분지어서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단 한 번도 저는 삼성전자에 손을 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착공부터 완공, 준공까지 약 4년 정도 걸린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역시 작년보다 더 여기서 이제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이유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한국증권TV에서 이제 매달 녹화를 주기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한 10분 계시는데 그중에 제가 가히 제일 공격적이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저는 삼성전자에 손을 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SKX의 손을 지금 약 20개월째 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2024년 8월부터 한국증권TV에서 저는 언제나 탑픽은 SK하이닉스였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SKX를 공격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메모리 원툴이다. 근데 이 메모리 원툴이 꺾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메모리 원툴이 꺾여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SKX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툴이 꺾였을 때는 저 과감히 인정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SKX가 지금 당장 아쉽게도 HBM4E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일주일 반 정도 늦었지만 SKX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HBM3랑 HBM4를 전 세계에서 약 70% 할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다가 HBM4를 퀄티스 통과해가지고 줬지만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 10억 달러죠. 10억 달러면 하나로 1.5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88조에서 92조 나오면 그 중에서 메모리가 70조대 초중반이면 거기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KS 같은 경우 온전하게 메모리로만 실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주가 타를 강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랑 SKS랑 붙었을 때 삼성전자가 SKS보다 일간 변수의 큰 날은 22거래일 중에 한 이틀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20일은 SKX가 이겼고 지금도 오늘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SKX가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X 중에서 여전히 SKX에 손을 들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 단위라든가 격주 단위로 나오면 조금 변동성 강한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텐데 확실하게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이제 지방선거도 진행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가 4년가량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정책 스탠스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공작을 진내만에 이야기할 때 이제 댓글로 정권 바뀌면 이거 없어진 일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기에는 임기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부장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착공부터 완공 준공까지 약 4년 정도 걸린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공장 하나 짓는데 한 60조 원 든다네요. 저기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4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4년 동안 들고 가기에는 뒤에 좀 변동성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4개 중에서 3개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탑픽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는 PSK홀딩스 말씀드렸고 저번 달에는 PSK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탑픽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빼고요. 오늘은 이제 한미반도체랑 유진테크랑 원익 IPS랑 테스 말씀드릴 건데 유진테크랑 원익 IPS랑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밸류체인 플러스 하이닉스 밸류체인 플러스 마이크론이죠. 둘 다 같이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1분기 다소 좀 아쉬운 실적 보여줬다가 SKX랑 또 TC본더 공급 계약 나오면서 이제 2분기 실적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전히 1분기에도 글로벌 TC본드 점유율 70%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정상 결과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 역시 작년보다 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곽동신 회장께서
또 자사주를 이 높은 가격에도 자사주를 꾸준하게 매입을 하면서 주저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를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까도 했었는데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서 야 이거 남들 다 아는 종목을 이렇게 탑픽으로 소개를 하냐 이런 악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뒤로 보는 종목들은 유진테크랑 이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을 볼 건데 저는 좀 아리송합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전공정 장비 기업들은 리포트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 종목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도 최근에 2주 안에 리포트가 나왔으면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좀 너무 약간 특색이 없나? 근데 저는 특색이 안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만들고 있는 전공정 장비가 그냥 D램 메모리에도 들어가지만 HBM 메모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당연히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때 이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근데 제가 탑픽을 테스트로 한 이유가 모든 게 둥글둥글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두 번째냐면 당연히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왜 2등이냐면 삼성 자사 운용이 지분을 5%나 갖고 있는데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 실적이 약간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 삼성전자에다 납품 비중을 나열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테크가 3등이었고요. 원익 IPS가 1등, 그 다음에 테스가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3등인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외 1인이 지분이 7%고 그 다음에 삼성자산 운용이 5%,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 그 다음 2025년에서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제일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왜 탑픽이 아니냐면 주가 위치가 조금 높아가지고 퍼가 높습니다. 근데 제가 퍼가 높다라는 것도 대동소이한 게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10일 선입하고 59인데 유진테크도 30대 후반,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분할 매수 잘하고 이슈 팔로업 잘하고 약간 퍼가 조금 높더라도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매매할 줄 안다. 이러신 분들께는 앞에서 세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테스를 탑픽으로 말씀드릴 이유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공정 장비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균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테크데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전에 뭐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발표하는 건데 보통 중소형 기업들 이런 자신들의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약간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테스가 이렇게 1차 테크데이를 개최를 하는 거 보면서 테스가 더 이상은 조금 숨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야지로 좀 나오려는 모습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과 펀드 매니저 분들 대상으로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기술 로드맵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를 하면서 더욱더 어떤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스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딱 가운데 거래 대금도 가운데 그 다음에 주가 위치도 가운데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연관성도 가운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주가 수익이 가장 높다. 그래서 11개월 선행포가 28.26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11개월 선행포가 제일 낮고요.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거래 대금이 5등 안에 있고요. 오늘 기관 순매수가 4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주목을 했을 때는 이 편집본을 보시고 테스를 접근했을 때는 2주 안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주는 테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요. 이노텍이나 또 서마콘덴서나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최근 호황에 맞물려서 주가 올라갔죠. MLCC가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호황일까라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기존에 MLCC가 가장 많이 쓰였던 부분은 전기차였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한 2,000개, 3,000개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주 작은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MLCC거든요. 이게 전기차에는 한 2, 3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수요가 요즘 감소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 수요가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당 이 MLCC가 한 4만 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는 이 서버가 4만 개 들어간 서버가 작게는 10만 개, 10만 대, 많게는 40만 대까지 들어간다고. 10대 40대 아니고 10대 40대 아닙니다. 단위가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의 레벨로가 다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네. 수요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가 올랐고요. 국내 기업만 올라간 건 아니죠. 일본의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 주가도 최근에 한 4배 정도 상승하면서 동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고요. 네. 역시나 이게 이제 AI에 대한 흐름의 확산되는 과정의 진행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관련한 주가 상황들이 최근에 고점 찍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재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앞전의 고점부에서 돌파하느냐 이 관점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뭐 반도체 대비해서 아주 관심도를 가져보자라는 측면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쫓아가면서 팔 필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만 알고 접근하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에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로 연말에 그 매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적 흐름에 대한 내용들 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부진한 내용이었거든요. 반면에 최근 소부장이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SK라든가 또 VM이라든가 테스 같은 종목들. 최근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신선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도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왜 좋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왜 소부장 단에서의 동일한 그 소부장인데 왜 이들 종목은 실적이 좋았느냐?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전공정 단에서요, 이 식각이나 세정이나 이 앞단에서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본다라면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첨단 공정과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부장 기업들은 제가 앞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뭐 일부 종목을 거론을 해드렸는데 뭐 PSK, VEM, 테스 같은 첨단 공정의 앞단에 있는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세 선도 현상을 계속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 투자되었다라고 한다면 교체 매매가 필요하고 이들 종목들은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들의 거래량은 최근 한 달 동안에 대규모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부장단 종목들이 과거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선별화되고 압축된 소부장 종목들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전공정 쪽하고요. 기판 쪽 죽잖아요. 그죠? 전공정, 기판 또 기판은 네. 아직은 움직임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옆으로 쭉 눕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적이 안 좋고 뭐 수급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첨단 공정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PCB 업체 종목들은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화하고 바로 후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B도 마찬가지로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그 첨단 공정의 그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CB도 기존의 기판보다는 HBM 특화된 이 PCB 업체들이 좀 강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매한 질문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소부장의 주가 그 변동성은 삼성리스가 물론 최근 흐름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5% 내외에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10%가 기본단에서의 움직임의 폭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부장을 매매하시는 거고요.
나는 변동성보다는 좀 안전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삼전 닉스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관점과 자산 규모에 따라 좀 다른 선택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관점,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이 관점이 아니고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접근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원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게 되면 전공정단의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 장비가 움직이고 그다음 후공정의 장비들이 움직이는 경향성들을 과거 흐름 그렇죠. 내에서 보면 예. 많이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보면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아주 도태되어서 소외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순서의 차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 판단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해서 물 먹어도 반도체에서 물 먹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예. 지수가 여기서 진짜 하락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물려 있는 게 현실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불받아서 올라갈 때 이때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조정받는 단계에서 현 시점 구간에서 투자 업종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삼전 닉스냐 소부장이냐라고 딱 구분지어서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저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네.